지방의 인구 유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정주 여건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였으나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은 여전히 누락되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와 권한 확대가 필요합니다.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주도의 시대가 열리길 희망해 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이지만 이를 제한해 건폐율로 50%, 용적률 100%로 하고 블록으로 하필 개발 시에만 20% 상향하겠다는 것이 3차 지구단위 변경안의 핵심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비싼 돈을 들여 새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건축법상 타 시도처럼 건폐율 60%, 용적률 200% 사전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산구 내동 주상 복합아파트 역시 도시 계획조리에 따라 용적률 4% 이내에서 건폐율 5% 증가 시마다 용적률을 9% 감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창구 서상동 남산 일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장소입니다. 창원 남산 상봉제와 같은 전통 문화 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거지역 정비에 따라 인구의 유입이 많아지고 있고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전통적 문화를 기리고 발전시키면서 창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과 공원 등이 산발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안전시설도 부족해서 접근성이 좋음에도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세대를 초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2022년 반영 대비 59조 1천억 원이 덜 거쳐 금년과 내년 예산이 삭감 조정된다고 합니다. 창원시의 2024년 재원 수입도 1,632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절감이 필요한 시기지만 주민들의 복지와 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은 지속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신규 사업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업을 축소한다면 시민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R&D 예산 삭감이 부정적으로 거론되자 일부 정액 예산을 내놓았고 약자 복지를 운운하며 행정에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예산 삭감이 불러올 여파는 국가 경쟁력 감소로 이어지는 명백한 실책입니다. 과학기술 투자 관련 R&D 예산을 복원해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한편 행정의 편가르기는 지금 창원시에서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편가르기, 갈라치기로 변경될 수 있는 행정은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준비하여 발전하는 창원시를 구상할 때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1초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2만 5천 명이 넘는 취업 유발 효과까지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제 창원도 순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시민과 정치권 그리고 공무원이 삼위일체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은 순천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성과 지속성을 검토하여 예산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입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확산으로 창원에 특화된 관광사원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23일 창원 실내 수영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었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은 휴장 결정 이후에 유충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휴장 조치가 내려지기 불과 몇 분 전까지도 창원 시민들은 그 물에서 수영을 즐겼습니다. 그때까지는 없던 유충이 휴장 조치가 내려지고 난 이후에 유입되었단 말입니까?
창원시는 11월 4일 창원시에는 책임이 없고 창원시설공단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책임을 물으십시오. 창원시는 지난 2019년부터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마산만으로 돌아온 정어리떼를 죽음으로 내몰아 놓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창원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외호 및 내호 주변의 산소 부족 근본 원인 조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둘째, 내호 구역의 오염 퇴적물 정화 사업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셋째, 덩어리를 어업 자원으로 활용하는 시책 상업을 발굴 지원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산만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다시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09년도 사진을 보면 냉천마을 위쪽 편을 보면은 밭, 토지, 탄, 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보면은 한가라고 한 그런 부분들하고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선 그런 상태입니다. 위에 마을이 이제 저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북쪽으로 완전히 막히게 된 그런 상태고, 변전소 그 맞은편에 저 학교 부지가 지금은 아파트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2009년도의 사진을 보면은 저 빨간 선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저 두 개가 2020년에 일몰제로 없어지고 지금 저 안에는 도시계획 도로 자체도 아예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갖다 개설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판단은 우리 집행부처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약 10여 차례에 걸친 협의를 했고, 부산청 입장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사 시행을 안 해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그 동그라미 부분의 진출입로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서 나오는 부분들, 저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왜 밑에 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양쪽의 민원에 의해서 이 공사가 지금 늦어지고 있다라는 그 설명 자체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냉천마을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하나라도 예전보다도 편리하게 됐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두 개 없어진 도시계획 도로와 그 사이에 대체 도시계획 도로를 갖다가 진작에 만들었어야 됩니다. 진작에 만들어졌다면은 지금 그 위에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진출입로하고 이게 연결이 돼서 충분히 개통이 가능합니다. 편리성이라는 거 이런 걸 충분히 저희들이 좀 설득을 해서 냉천마을 주민들의 편익 쪽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에 준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를 개최했던 사실은 부서가 있습니다. 조례는 저희끼리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례에 준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는 자신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조례에 관한 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부터 총 7건의 봉인이 있었고요. 저 중에 2건은 컴퓨터가 이제 어쨌든 통째로 가져가는 사태가 발생했던 사업들입니다. 감사실 직원이 내부 감사의 경우는 개인의 동의도 필요 없고 자료 제출 동의서도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공공감사에 있어서는 법상에서 봉인이 승인이나 허가 절차 없이 허용됐기 때문에 그간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자료 제출 동의서에 의해서 봉인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 제출 동의서를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총 6건을 오전에 주셨고요. 5번에 해당하는 봉인 자료는 자료 제출 동의서가 아예 부재했습니다. 봉인을 할 때 자료 제출 동의서를 당연히 받았다 하셨고, 근데 저렇게 엉망으로 자료 제출 동의서를 받아가시는데 이게 그럼 저희가 무결점의 자료라고 제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인 주실이 같아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부 자료 제출 동의서에는 감사의 목적이나 자료 제출 일자, 서명 일자가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자료 8번 하면 잠깐 보여주십시오. 가계통상부 감사반으로부터 왔다는 저 내용 자체를 그대로 고지를 하시고 저 내용도 좀 안 읽어보시고 사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향후 저희 직원분들 감사 교육을 좀 더 면밀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표를 대형 사업의 정상화를 올해까지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의 정상화가 요원합니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십니까? 어떤 것들은 필연적으로 또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원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표를 받아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194개의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 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동네별 쪼개기 지원으로 날짜 하나 조금 바꾼 그런 헷갈린 이름도 여러 있었습니다. 창원 통일 마라톤 대회는 도비 시비 합해서 참가비 포함하면 1억이 넘습니다. 심지어 자료 복명할 때는
18년도 사진을 19년도 쓰고 20년도 쓰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만약에 주간단체로 지원을 받은 의도가 주간단체의 부정적인 면을 혹시 숨기고자 한 경우라면 어떤 경우입니까? 주체단체로 확인해 볼 필요 의무 없습니까? 앞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올바르고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한 번이라도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22년 7월 1차 보조금 집행 실태 특정 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도 안 되고요. 내 마음에 들게 가져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미 도입해서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 공시제도 우리 시는 언제 도입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일단 공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 보조사업은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원 통일 마라톤 대회는 올해 23회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례적인 행사라고 여겨지는데 어떠십니까? 좀 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이런 일은 우리 시민들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 행정도 변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같은 생각입니다. 대한사격연맹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대한사격연맹의 공유재산인 창원국제사격장을 사용 허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회 기간 동안 사격장 건물 내에 일반 음식점이 입점하게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규칙에 따라서 운영될 걸로 알고 그 있습니다. 국제 사격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레스토랑이라든지 음식점을 센터를 엮게 되면은 외부에다가 텐트를 쳐서 하게 된다는 이런 영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격장 안에다가 임시 허가를 해서 음식점을 만들게 되거든요. 많은 음식을 만들고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잘못했다 아니면 뭐 다른 구청에서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규정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 안에다가 허가를 낸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근데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가 애나폴리스에 있습니다. 병력이 점심 먹으러 가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해군사관학교도 보면 충분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뭐 이렇게 관광 상품화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또 개발해 보신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근본적인 것은 해군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공통분모가 있는 걸 좀 찾아서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비행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2, 3구역에 고도 제한이 있는 쪽입니다. 이 비행장으로 인해서 아이들 학습에도 피해가 있거든요. 진해중앙고등학교는 교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학교가 지금 전개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거는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 행정수단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우리 재활용 처리단지 예산 항목이 민간 위탁으로 항목이 편성되어 있는 건 맞죠. 민간 위탁 운영 수탁자 선정 계획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관계 법령으로 폐기물관리법 62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 운영을 맡을 능력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거는 공유재산법 27조에 따라서 관리 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 위탁 조례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활용 처리단지 입찰 시에 수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입찰 공고 마지막 날 공고를 취소시키고 경쟁 제한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 3에 보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서 입찰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완화시켰다 이거죠.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진행형 사무로 판단해서 저희가 중간에 치유 기능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처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 처리단지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업무는 제대로했지만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재활용 처리단지의 이 수탁자 선정은 행정안전부 업무 편람에 따라서 했다. 그래서 문제 없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편람은 실무자를 위해서 디테일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얘기되는 겁니다. 고유번호 부착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구청마다 들쭉날쭉 규격도 엉망이고 그렇습니다. 5개 구청 담당 부서와 공통된 규격 재질을 통일하여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